저는 수업하기 전에 앞서서 지난주에 고생들 했습니다. 나도 고생했지만 여러분도 고생들 했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이제 교과서 진도를 이제 다 나갔고 업법도 그때 아마 했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 지문 진도를 좀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이제 드렸던 총 12개 지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분석을 다 해서 이제 제작을 했고요. 이제 워크북 같은 경우도 이제 간소화를 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분량이 되게 얇죠. 12지문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되게 얇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분량으로만 일단 진행을 할 거다.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은 이제 요거 마무리 단계를 좀 하느라 이제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요 원문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역시나 또 도식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또 이제 지난주부터 또 내신 대비를 했었기 때문에 딱히 제가 특별히 드릴 말은 이제 없는 것 같고 이번 주 게다가 이제 이번 주 금토일 날 이제 쉬는데 여러분은 어차피 또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화목에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수업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전달할 거 없는 것 같으니까 바로 시작하죠. 자, 그러면 아니 저 괜찮아요. 네, 되게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시는데 아닙니다. 저 죄송한데 그리고 불필이 좀 없어서 불을 좀 가져올게요. 그리고 사실 오늘 유의어도 원래 드릴까 했었는데요. 그 유의어가 이제 이 교과서에 대해서 예전에 다른 선생님께서 이제 작업하신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만두신 다른 분께서 하신 모양이건데 제가 이제 봤는데 단어가 좀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유의어를 좀 제가 다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재작업을 해서 좀 드리던가 할게요. 알겠죠? 자, 일단은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선 글의 전반적인 내용 파악을 하는 것을 위주로 저는 설명을 할 거고요. 이 자습서의 순서는 여러분이 주셨던 그 학교 프린트의 순서대로 일단은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헷갈리실까봐 이제 위에 번호를 써놨어요. 이 샵 1번 해갖고 이 번호는 이제 여러분 학교 프린트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강과 번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좀 순서가 좀 섞여 있는 것들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혼동을 방지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썼으니까 여러분이 또 이제 수행평가로 이렇게 발표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이거를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거 말고 이제 그 분석서 있으니까 서연이는 며칠 전에 받아갔죠 저한테. 그래서 그 분석서 같은 게 혹시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분석서 따로 그 해당 여러분 발표할 거 자료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내용 파악과 이제 주제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내용을 요약해 본다던가 내용을 정리해 본다던가 이제 순간순간 제가 이제 도식화할 게 있으면은 저는 여기다가 따로 정리를 할 테니까 잘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한번 바로 가볼게요. 첫 문장에서 지금 속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 문장이 속담이나 격언이나 인용과 같은 얘기가 나온다면 사실상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 자체가. 근데 보통 격언이나 속담 같은 경우는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비유하는 바가 뭘 의미하느냐를 파악하면은 그의 주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이 사실상 주제라고 봐도 돼요. 일단 내용을 먼저 볼게요. There is 뭐가 있냐면 an old Chinese proverb which says 자, 뭐라고 말해주는 중국의 옛 속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 가르치는 건 두 번 배우는 것이다. 이건 사실 비유적인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럼 결국 이 문장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가르치는 게 두 번 배우는 걸 했으니까 가르치는 게 배우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즉, 가르친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배움의 반대의 개념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르침으로써 또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지 않을까요? 일단 좀 더 볼게요.
It is well known. 자, 잘 알려져 있는데 대절 이하가요. Various types of teaching. 다양한 유형의 수업이 have 가지고 있대. Various levels of effectiveness. 다양한 수준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답니다. From A to B죠. 자, 그래서 이제 to 뒤에 동사원형이 아니라 ing를 썼다. 황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passively listening. 수동적으로 듣는 거에서부터 to actively doing 능동적으로 하는 것까지 뭔가 다양한 수준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네요. 뭐가 다양한 유형의 수업이야. 지금 얘기가 갑자기 달라졌죠. 위에서는 가르치는 것을 소재로 잡았거든요.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소재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 글의 소재는. 이게 소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양한 유형의 수업이라고 했어요. 다양한 유형의 수업이 다양한 수준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윗문장과는요 좀 다른 얘기거든요. 다른 얘기. 다양한 수업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동적으로 듣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학생들이 행하는 이런 것도 있겠죠. 내가 수업 방식을 교수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듣기만 할 수도 있고 능동적으로 뭔가 행할 수도 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자,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바로 무엇이다? 투부정사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투부정사 이하가 중요하겠죠. 바로 뭐랍니까? To teach someone else what you know. 다른 누군가에게 네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거 뭡니까? 얘도 사실상 주제죠. 자, 근데 위에서 나왔던 주제는 뭐였습니까? 격언을 활용한 좀 다소 비유적인 주제였다면 얘 같은 경우는 대놓고 주제죠.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글의 주제 나왔습니다. 벌써. 뭡니까?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무엇이다? 바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학습법,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 이게 바로 무엇이다? 남을 가르치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우리 중에서 제가 가장 제일 잘 알고 있는 거겠죠, 당연히. 여러분 관계대명사를 14년을 가르쳐봐요. 내가 외우기 싫어도 외워집니다. 어떤 순서로 써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판서를 해야 되는지 외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맨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떤 실력이 느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가르치는 거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할 때 고2 때 제가 성적이 제일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고2 때 성적을 제일 잘 받았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제가 이제 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걔는 문과 탑이었어요. 나는 이과 탑이었고요. 그러니까 얘는 수학을 겁나 못했고 나는 국어만 겁나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얘가 그때 얘가 문과 전교 2등인가 그랬거든요. 내가 이제 이과 전교 1등이었고 그러니까 얘랑 이제 독서실을 가봤고요. 얘는 나한테 국어를 가르쳐줬고 나는 얘한테 수학을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서로가 가르쳐준 과목의 성적은 당연히 올랐는데요. 웃긴 건 나는 수학 성적이 더 올랐고 얘는 반대로 국어 성적이 또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서 본인들이 포인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이게 중요해. 아닌가? 잠깐만. 선생님이라면은 이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 빼버리자. 이게 중요하네. 이거를 이렇게 시험 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서 그 포인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저는 진짜 가르치는 것만큼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 그러면 주제가 구체적으로 나왔으니 이제 뭐 나와야 돼? 부연 설명 나와야겠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이런 모의고사류 그래서 if가 나온다면 뭐다? 예시라고 했어요. 예시. if가 나오면 예시예요. 자, 만약 너가 can set up 뭔가를 설치한다면요. in your classroom 너의 교실에서 frequent opportunity 빈번한 기회를 설정할 수 있다면 뭐 어떤 기회냐? For the students to teach each other. 자, 여기서 for the students 의미상 주어예요. 즉 학생들이 서로를 가르칠 기회를 자주 너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it accelerates what they learn. 그들이 배우는 것이 accelerate 된다. 가속화된다.
그렇죠? 결국에는 가르치는 게 좋다라는 거잖아. 효과적인 학습법은 뭐다? 남을 가르치는 거라 했으니까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얘기하고 있죠. 만약 학생들이 야 너네 이렇게 짝지어서 서로 가르쳐, 이렇게 짝지어서 서로 가르쳐 이러면 이제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증대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By making the nature of the work interesting and dynamic. 오형식 구조예요. make 목적어, 목적격보어. 자, 그러면 by making 만들므로써 the nature of the work 그 일의 속성을요 재미있고 활기차게 만들므로써 it automatically improves 그것은 저절로 개선시킵니다. 행동 조절을 개선시키게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내 수업 구성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러분이 직접 서로를 이제 가르쳐주는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 그 이제 학습이라는 거의 속성 또는 가르친다는 거의 속성 자체가 되게 재밌어지고 활기차게 되는 거죠. 본인들이 직접 능동적으로 하는 거니까 남을 가르치는 게. 그래서 저절로 여러분이 여기서 행동 조절을 개선한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행동 조절을 개선한다라는 거는 좀 뒷내용을 좀 봐야 더 자세히 알 수 있거든요. 자, 뒷내용을 볼게요. By giving students teaching opportunities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it helps 그것은 돕습니다. them to usefully channel their excess energy 그들의 초과되는 넘치는 에너지를 유용하게 채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쏟아버릴 수 있게 도와주고요. And it also helps 그것은 또한 도와줍니다. with confidence building 자신감을 쌓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돕기도 한답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됐어? 자, 그러면 사실상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째 줄 이후로 네 번째 줄부터는 다 이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예시로 나온 게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쳐 준다라는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얘는 주제를 재진술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제 재진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결국 학생들이 서로를 가르치는 것에 이점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학습법은 남을 가르치는 거고 이로 인해서 학습 효율성이 훨씬 더 증대된다. 학습 효과가 훨씬 더 증대된다. 그럼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중간에 반전도 없고요. 그냥 친절하게 주제를 3번이나 말해줬습니다. 가르치는 건 2번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다. 남을 가르치는 게 되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다. 서로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학생들이 서로에게 가르칠 기회가 제공되면은 그러면 애들이 훨씬 더 이제 좀 학습적인 이해가 훨씬 더 증대될 수 있다라는 것처럼 계속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은요 시험을 뭘 낼까 했을 때 저는 사실 내기에 너무 쉽다고 생각해요. 뭐로 내더라도. 왜냐면 빈칸으로 내기에도 사실 너무 쉽고요. 주제를 3번이나 말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하고 내장이 첫 문장 읽으면 첫 문장 3번째 문장 읽으면 그냥 사실상 답 나오죠. 그렇죠? 그래 주제는요. 그래서 이런 걸로 내면 너무 쉽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좀 난이도 있게 만약에 출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흐름으로 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제 흐름상 어색한 문장 골라라. 이 문제 있죠. 이 문제로 내면은 차라리 그나마 난이도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은 내용 일치불일치 뭐 이런 걸로 출제를 한다거나요. 차라리 어렵게 될 거라면 그 외적인 문제, 빈칸이나 주제나 이런 문제로 나오면 오히려 얘는 난이도가 낮은 유형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용 하나도 안 어렵죠? 엄청 쉽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2번 봅시다. 뭐 조식화 할 것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쉬운 질문이어서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바로 가볼게요. 첫 문장이 기네요. 바로 볼까요? The saying here has spiritual connotations in many ancient cultures. 여기서 connotation이라고 맨 아래 별주 단어로 나와 있는데 함축된 의미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해보자면 머리카락은 영적인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벌써 뭔가 말이 어렵네. 그렇죠? 다시 한번. 머리카락은 영적인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대 문화에서요. 그래서 사람들은
who work with hair. 그러니까 머리를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이니까 미용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미용사들이 were trusted and important members. 수동태로 저도 처음에 착각했는데 수동태가 아니라 얘를 수식합니다.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trusted and important members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용사들은요 신임을 얻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구성원이었답니다. 그들의 사회에서. 됐나요? 다시 한번 이 trusted는 뭐다? 이 members 수식하는 거예요. 신임을 얻는 구성원 이렇게 해석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 딱 봤을 때도 머리카락 얘기 나왔고 미용사가 되게 신임을 받는 그런 구성원이었다라고 나온 걸로 봐서는 역시나 이 첫 문장이 또 주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죠? 자 소재는 벌써 나왔습니다. 소재는 뭡니까? 고대의 미용사죠. 고대 미용사. 근데 이 고대 미용사가 어땠다고요? 굉장히 신임을 받는 공동체였다. 신임을 받는 구성원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신임 받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나왔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다 그냥 부연 설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고대 미용사는 신임받는 구성원이었어요. 그 이유까지도 처음에 말했죠. 왜 그렇습니까? 머리카락이라는 것 자체에 영적인 함축적 의미가 있었대요. 뭔가 이제 어떤 영혼과 관련된 이런 이제 의미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을 다루는 직업이 된 거죠. 옛날에는 왜 그런 미신을 많이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미용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성스럽고 뭔가 이런 영혼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사람들이 되게 잘 신뢰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런 직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떤 예시가 나오는지 볼까요? 자 아프리카에서는 해갖고 구체적인 예시를 말하고 있네요. 자 아프리카 그곳에서는요 어떤 사람의 영혼이 뭐라고 믿어졌냐면 to reside in his or her hair 그 또는 그녀의 머리카락 속에 존재한다고 믿어졌대요. 그러니까 영혼이 머리카락에 존재한다고 믿어졌대요. 자 그런 이제 곳에서요 hairdressers 이 미용사들은 were held in high esteem 굉장히 높은 esteem을 보유되고 있었다. 직역을 하자면요 esteem이라는 건 자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부심에서 보유되고 있었다잖아. 직역하면 즉 부드럽게 해석하면 굉장히 자부심을 받고 있었다. 존경받고 있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가 나왔죠. 자 이어서 people with a talent for hairdressing 자, 헤어 미용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요, were encouraged, 권장되었는데, 뭐 하도록? To develop their skills. 그들의 기술을 개발하도록 권장되었답니다. 왜? 뭐뭐 하도록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serve 할 수 있도록. 여기서 serve는 돕다라는 뜻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serve가 뭐라고 하면 될까? 뭐뭐를 위해 일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뭐뭐를 위해 일하다. 그러니까 돕다라는 뜻이고요. 좀 구체적으로 쓰면 누구누구를 위해 일하다. 우리 서빙한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서빙.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들을 위해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술을 개발하는 게 권장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고대 미용사는 굉장히 신임받는 그런 공동체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막 거의 뭐 판검사, 의사 약간 뭐 이런 취급을 받았나 보죠. 사자 직업이긴 하잖아 미용사. 어쨌든가 이런 취급을 받았대요. 자 미용사들은 developed close relationships with people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발달시켰는데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들이 spend hours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랍니다. 뭐 하면서 워싱 해주고, 그러니까 씻겨주고요. 여기서 씻겨준다는 건 머리 감아주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빗질 해주고요. 그리고 기름 발라주고요. 스타일링 해주고요. 그리고 ornamenting 해준답니다. ornament는요, 꾸미다라는 뜻이에요. 장식하다, 꾸미다. 그래서 그들의 헤어를요, 꾸며주는.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었대요. 이거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지금도 이제 미용실 가면은 막 이제 이렇게 머리 보면서 막 머리 자른 지 얼마나 되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관리 잘하셨네요.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어떻게 잘라드릴까 하는데 꼭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해요. 이렇게 잡아, 이렇게.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네. 아무튼가 예나 지금이나 이 미용사는 이제 손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직종이었죠. 자, male hairdressers. 남성 미용사들은 serve men, 남성을 위해 일했고요. 반면에 여성들은 worked only with women, 여성들과만 일을 했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요. 옛날에는. Been from master hairdresser died. 자, 미용의 대가가 died, 죽기 전에 그 미용의 대가는 주곤 했답니다. 그의 combs and other tools니까 빗과 다른 도구들을 주곤 했대요. 누구에게? To a chosen successor. 여기서의 successor는요 후계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또 success 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성공 아닙니다. 우리 success라는 게 연속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성공 말고. 그래서 우리가 successful 하면 성공적인 거지만 successive 하면 무슨 뜻이야? 연속적인이라는 뜻이죠. 연속적인. 그러니까 뜻이 다릅니다. successor는 그래서 뭐예요? 계승자예요. 계승자, 후계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된 후계자에게 뭐 빚이랑 다른 도구를 물려주곤 했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도 이런 비슷한 전통 있잖아요. 내가 쓰던 거다. 여기다 내 써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물려준다거나 후배한테 뭐 그런 거죠. During a special ceremony. 그래서 특별한 그런 세레모니 동안에 어떤 의식 동안에 이렇게 주곤 했다. 이러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아주 간단한데요. 그냥 이걸로 끝났거든요. 고대 미용사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문이었습니다. 맞죠? 즉 고대 미용사가 어땠는가 하는 건데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의 공통적인 내용은 뭡니까? 전부 다 그냥 존경받는 구성원이었다. 존중받는 구성원이었다. 굉장히 뭔가 사람들의 어떤 신임을 얻는 그런 직종이었다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른 예시로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문에서는 정말 가장 내기 좋은 건 원래는 일치죠, 일치. 그렇죠? 내용이 일치불일치. 출제하기가 가장 좋겠다. 일치불일치로 낼 만한 이제 그런 좀 키워드들도 몇 개 있는데 첫 문장만 보더라도 이제 뭐 영적인 함축된 의미가 있었다라던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대한 예시도 나와 있고요. 남자는 남자를 위해, 여자는 여자를 위해 잘랐다. 즉 혼성으로 머리를 잘라주진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미용의 대가가 자기의 어떤 어떤 도구들을 이제 후계자에게 물려줬다라든가 다 약간 이제 미용사에 대한 어떤 이제 좋은 이미지가 이제 위에서 설명이 됐다면 뒷부분은 고대 미용사들이 하곤 했었던 그런 관습 같은 거를 설명한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그냥 고대 미용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예전에 이랬었다라는 설명을 쭉 나열한 방식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래서 이 글은 일치 쪽으로 출제하기가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치를 제외한다면 이제 출제할 만한 게 어법 정도가 될 텐데요. 어법에서 낼 만한 포인트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첫 문장에서 어법으로 짚을 만한 거는 뭐 스위치 정도 있겠죠. 좀 난이도가 쉽지만 people이 주어니까 당연히 뭐로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자면 trusted. 얘도 낼 만하죠. 그렇죠? 여기서 trusting, ing한테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 구성원들이 신임을 주는 게 아니라 신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동태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알겠죠? 그래서 were도 중요하고 trusted도 중요합니다. 어법적 포인트로서.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 where 언제나 낼만하죠. 여기서의 관계부사는 우리가 in이치라는 형태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in을 뒤로 보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이거는 이제 어떻게 어법을 낼까 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투부정사 부분을 낼 수도 있어요. 이 투부정사를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낼 수도 있는데 사실 조금 난이도가 좀 단순하거든요. 그 문제는. 그래도 일단 체크는 해둘게요. 투부정사로 써야 됩니다. 다른 형태는 불가능해요. 자, 요거는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쓰는 건 쓰지 마세요. 우리가 중3 때 배우는 내용 중에 이거 있죠. It seems that 주어 동사 이거 있죠. 중2 때 배우는 거. 그래서 어떻게 바꿉니까? 주어 seem to 동사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자, 즉 지금처럼 대절을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꾼 거죠.
주어를 여기로 보내고 동사를 여기로 보내고 그렇죠? 이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자, 이거랑 흡사하게 우리가 가주어진 주어를 활용해서 it is pp that이라는 패턴이 있죠. it is pp that. 그렇죠? it is said that, it is believed that, 뭐 it is suggested that, 뭐 it is reported that, 뭐 엄청 많죠. 자, 이런 패턴에서 똑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얘. 어떻게? 주어, be, pp, to, 동사. 얘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 그래서 주어를 여기 앞으로 빼고요. PPT 그대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 동사를 투부정사로 쓴 거죠. 얘랑 아예 똑같습니다. 그렇죠? 바꾸는 패턴이 똑같죠. 즉 여기도 보시면 주어 BPP의 투부정사 나왔죠. 요거죠. 주어 BPP의 투부정사. 그럼 어떻게? 거꾸로 요 형태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요 형태로.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it을 소문자로 쓸게요. 자, it 과거 시제니까 was believed. 그 다음에 대절 쓰면 되겠죠. 자, 대절의 주어는 뭡니까? A person's spirit. A person's spirit. 자, 그 다음에 동사 써야 되는데 동사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놈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요 놈인데 지금 시제가 앞부분이 과거 시제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맞춰서 과거 시제를 써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시제 위치 해놓고요. 뒷부분은 똑같이. 됐나요? 자, 그래서 어퍼 포인트,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변형을 해서 낼 거라면은 뭐 이런 문장 형태로 변형을 할 수도 있고요. 변형을 안 할 거라면 투부정사 이 부분에 좀 출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낼 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아래로. 이 부분에서 낼 만한 게 뭐 여기도 좀 비슷한데요. 지금 be encouraged하고 여기 투부정사 나와 있죠. 여기도 좀 비슷합니다. 이 투부정사 부분. 얘는 이제 오형식을 수동태로 쓴 건데요. 원래는 이제 encourage에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온 거죠. 얘한테 뭐뭐 하도록 권장하다, 장려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이죠. 얘를 수동태로 써갖고 be encouraged의 투부정사가 나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사실 앞에 people 있으니까 너무 쉽고요. 수동태 자체는 사실 이것도 난이도가 낮은데 그러니까 수동태도 체크는 해두고 encourage 뒤에 투부정사 나왔다라는 점. 이 정도가 특이사항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출제할 만한 거. 사실 원래 스페드 시간 ing도 낼 만한데 ing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갖고 그래서 여기보다는 이 마지막 부분은 사실 뭐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end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렬 구조와 관련해서 낼 수도 있으니까 ornamenting 이 부분도 좀 출제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문장. 여기는 낼 거 없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에서는 보자. chosen 낼 만하고. 예, 나머지 낼 거 없네요. 얘밖에 없습니다. chosen success를 수식하는 거죠. 선택받은 후계자잖아. 선택받은 후계자. 그렇기 때문에 P형으로서 수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나 머리 자르러 가야 되는데 원래는 머리 자르려 했는데 지금 머리도 못 자르고 있어요. 지금 계속. 평일에는 제가 어차피 시간이 안 돼서 못 자르고요. 그리고 주말에 잘라야 되는데 이제 최근 가장 가까운 주말에는 제가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계속 지금 주말에 또 비 오고 막 이래갖고 일요일날에. 자, 아무튼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자, 이거 3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게 거의 다 낫긴 했는데 그 가래가 아직 좀 남았나 봐요. 제가 그래갖고 이게 조금 좀 이렇게 기침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좀 헛기침을 할 때가 있는데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자, 세 번째는 또 어떤 내용인가? 이번에도 문장이 엄청 짧죠? 5문장밖에 안 됩니다. 5문장. 자,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허얼진이 대절이어를 주목했는데 역사가들이 are far from objective. 자, 우리가 far from 하면은 뭐뭐로부터는 멀리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거는요, 뭐뭐 하지 않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be far from 하면은요, 뭐뭐 하지 않다라고 해석합니다. 뭐뭐 하지 않다.
그래서 뭐뭐하는 거리가 멀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즉 역사가들이 객관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요. 객관적이지 않다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관적이라고 그러죠. 됐나요? When they write about historical events, 그들이 역사적 사건에 관해서 기록을 할 때 결코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에 주목을 했답니다. 자, 얘도 한 문장 주제겠네요. 자, 글의 소재 및 주제가 벌써 나왔습니다. 이 글의 소재, 이자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뭡니까? 역사가들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는 그들의 어떤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들은 역사가들의 기록이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역사가들의 기록이. 그렇죠? 그러면은 좀 바꿀게요. 역사가들의 기록은 역사적 기록을 자세히 해서 역사적 기록은 어떻다? 객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뭐다? 주관성이 더 띈다는 거죠. 주관성이 더 눈에 띈다. 자, 그러면 뒤에 이유가 나오지 않을까요? 왜 객관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부연 설명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Present with some infinite amount of information. 자, 무한한 양의 정보를 제공받는 거죠. 과거분사 제공받기 때문에 이 역사가들은 뭘 선택하냐면요. 의문사 투부정사 무엇을 뭐뭐 할지를 고른답니다. 자, 무엇을 보고하고 강조하고 해석할지를 뭐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하고 강조하고 해석할지를 고른답니다. 즉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선별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성이 왜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유. 그 이유가 이제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를 많은 정보에 대한 이제 선별 작업을 하는 거죠. 선별 작업. 됐어요? 이 선별 작업을 하는데 결국 선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 여러분이 만약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거를 기록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보고 듣지 않은 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역사를 기록하려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부터 알아봐야 될까요? 만약에 본인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일단은 사람들이 누구나 알만한 굵직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건 정치적인 것들, 그리고 이 사회적인 것, 경제에 대한 것, 우리 문화에 대한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거기 카테고리에서 하나만 골라봐. 정치라는 파트 하나만 골라보자고. 그 하나만 하더라도 분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딱 특정한 인물 그 여태까지 했던 대통령 중 아무나 딱 한 명 잡고 이 사람에 대해서 써봐라 해도 분량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정치에서 대통령만 있나? 아니잖아. 주변 인물들도 있고 여당이니 야당이니 뭐 엄청 많잖아요. 주변 인물들이.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다루려면은 정말 정확하게 중립적인 시선에서 봐야 되고요. 그렇죠? 정치라는 하나의 분야만 본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많아요. 다룰 게. 근데 이거를 내가 일일이 다 보고 듣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이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때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그냥 사람이 움직여서 사람이 전달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 또 신빙성의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이 전달하면 오케이. 근데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 전달하면은 이건 아니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도 어쨌든간 정치 쪽에서 다 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사관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정보를 듣고 취합을 할 때, 만약에 좀 이제 소위 말해서 본인이랑 좀 이제 약간 라인이 있는 관리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본인을 싫어하는 어떤 관리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거랑 과연 공명정대하게 똑같이 그 정보를 취합할 수 있었겠냐는 거야. 그렇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저 사람이 괜히 나를 싫어하니까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걸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선별 작업 자체가 주관성을 띠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용을요. 자, 정보는요. 역사가들이 책에서 빼내는 정보는 may be just as important as what they include. 그들이 포함하는 것만큼이나 똑같이 중요할 수 있답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역사가가 책에서 빼내는 정보예요. 즉 책을 참고해서 얻게 된 정보. 이것은요. 포함하는 정보만큼이나 똑같이 중요할 수 있다는데요. 자, 무슨 말인지 뒷내용을 좀 더 볼게요. In fact, 사실은 the choice to exclude information. 자, 정보를 제외하고자 하는 선택은요. May create. 그러니까 정보를 제외한다는 건 뭡니까?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이걸 빼버린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이 제외하고자 하는 선택은요. May create. 만들어낼 수 있는데 고정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어떤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Cultural biases, 문화적 편견을 만들어낼 수도 있답니다. 또는 strengths and stereotypes,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도 있답니다. They are already common. 그들이 이미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도 있답니다. 뭐가요? 이 선별 작업 자체가. 선별 작업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선별 작업이라는 건 결국 무엇이다? 여기 본문에서 말한 정보를 제외하는 걸 말하는 거죠. 제외하는 작업. 그렇죠? 모든 것을 이제 포함을 하기에는 너무 이제 분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말했잖아. 정보를 얻는 것만큼이나 정보를 포함시키는 거, 그러니까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만큼 중요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즉 다시 말하자면 정보를 제외하는 작업 자체가 이것 자체가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주관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고정관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왜 주관성이 들어가는지. 자, 이어서 역사가는 자주 강조합니다. 역사적 정보를 강조한대요. 어떤 역사적 정보냐? That supports their own values and beliefs. 그들 자신의 가치관과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를 강조한대요. 그렇죠?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딱 전형적인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승자의 기록이라는 건요. 이제 우리 대부분의 역사서 조선왕조실록 같은 걸 보면은 사실상 다 정치 얘기잖아요. 대부분.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도 여당과 야당이 있었을 거라고요. 여야가 있었을 텐데 집권 여당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외부에서 견제하는 야당 세력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은 뭐 이제 옛날로 따지면 뭐 노론, 소론 뭐 이런 애들이겠죠. 그러면 이 집권 여당이 이제 결국 승자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록하는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이 야당이 잘못된 인간들이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요. 반대로 이 야당이 집권 여당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은 얘네를 악으로 치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신념과 일치하는 그런 거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역사적 정보에 특히나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that support the beliefs that are dominant in their societies. 그들 사회에서 지배적인 신념이 있을 거라고요. 이거를 지지하는 그런 정보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과연 우리가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사상이 담긴 역사 내용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거의 찾아볼 수 없죠. 그런 거. 그렇죠? 그때는 전형적인 왕권 체제였으니까 왕정이었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에 뭔가 귀하고 천하고 이런 귀천 같은 게 뭐 이제 뭐 의미가 없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거의 없었겠죠. 조선시대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회의 지배적인 그런 사상이나 신념이 있겠죠. 이거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를 당연히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객관적이냐고요. 이건 객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뭐든지 간에 기록이라는 거는요, 저는 객관성, 완전한 100% 객관성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결국엔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람은 자기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한 객관성이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뭡니까? 역사가들의 역사적 기록은 뭐다?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